파트 3, 4 비법 정리를 하겠습니다. 파트 3, 4의 기본 상식은 1, 2에 비해서 길고 더 어려워요. 느낌이. 특히 초보자한테는 이게 부담됐다고. 뭐 이렇게 막 심지어 대화자가 3명 나올 때도 있어요. 파트 3 같은 경우는 대화가 둘이 아니라 막 3명이서 대화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파트 4는 혼자 말하지만, 그리고 3는 대부분 2인 대화지만 3인 대화도 좀 나온다. 파트 4는 71에서 100번 30문제 한 사람이 말한다. 최근에 정답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걸 왜 가르칠까? 이게 개인 지도할 때는 이걸 뭐 3, 4를 테스트를 많이 하진 않아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혼자 나중에 풀어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 답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가 특징이에요? 관찰해보면 이것들은 세 개가 연이어 같은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아래처럼 AAA, BBB, CCC, DDD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시험 보시는데 이게 만약에 AA, 두 문제는 확실히 AA가 맞아.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A인지 B인지 모르겠어. A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조건 B야. A는 AAA 이렇게 안 나오거든. 알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1, 2나 5, 6에는 적용이 안 돼. 근데 3, 4에 적용되는 법칙이야. 알았죠? ETS가 늘 이렇게 내더라고. 근데 이걸 간파해낸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의 정답이 같은 경우가 있지만 3개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 이제 고를 때는 그 같은 앞에 거와 같은 거 고르지 말고 다른 걸 골라라. 그래야 정답률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 핵심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둬요. 원칙상 밑줄 그으면 안 된다고 자꾸 떠들어. 그죠? 시험장 가면 밑줄 그으면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 뭐 이러는데, 그걸 또 처음 학생들은 너무 막 착하게 듣고 막 낙서도 안 하는데, 낙서 안 하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포인트에 밑줄을 그어둬야 이 점수가 좀 더 집중력 있게 나온다. 이게 자꾸 눈으로만 보면 이게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밑줄 긋고 이런 걸 활용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누구냐, 어디냐, 뭐 왜, 목적은 뭐냐, 이런 거 다, 시간은 몇 시에 뭐 하냐, 뭐 이런 거 다 밑줄 그어둬야 된다. 알았죠? 한국만 이게 가능해. 일본은 못해요. 일본은 밑줄 그으면 쫓아내버려요. 근데 한국은 봐주거든. 전국적으로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특히 뭐 고등학생이 시험 보는데 막 쫓아내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밑줄을 그라고. 낙서해도 돼. 밑줄 긋고 이런 거. 첫 문장이 3, 4에서 매우 중요하죠. 첫 문장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첫 문장 놓치면 뒤에 흐름을 다 놓쳐서 세 문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이제 전체 흐름을 잘 잡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초전 박살이라 그러지. 처음부터 탁 잡아서 이 문제를 박살내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박살난다. 놓치면. 그리고 이제 초보자는 이제 특히 내가 목표 점수가 만점이 아니면은 그 1, 2를 많이 하잖아요. 1, 2를 쉐도잉 하면서 그림자처럼 중얼중얼 따라해 보면 좋아요. 받아쓰기 해봐도 좋아요. 받아쓰기. 근데 3, 4도 이렇게 쉐도잉 해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3, 4를 받아쓰기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 3, 4를 들어보고 이게 대본이 어떤지 자기가 써보는 것 물론 좋은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1, 2를 받아쓰기 해보는 게 실력이 더 도움이 된다. 3, 4 쉐도잉은 들리는 대로 중얼중얼 따라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왕초보를 위한 파트 3, 4 접근법. 우리말 해석도 읽어봐도 좋아요. 근데 이제 교재가 이제 드림 교재가 있잖아. 그 교재 특히 세븐 있잖아. 세븐은 뒤에 독해 부분 이렇게 읽어봐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3, 4도 마찬가지야. 근데 3, 4는 지금 그래도 영어로 읽어주면 좋지. 왜냐면 이거 읽어두는 게 5, 6 읽기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 3, 4 긴 문장들. 그래서 이거 전혀 안 들린다. 여러분 전체 스토리를 잡아서
유추해 보란 말이에요. 대강 이런 스토리겠지. 뭐 지금 뭐 공항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럼 일관되게 자기가 상상해서 찍어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먹고 막 안 들 하나 모든 단어 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석해서 보다 보면 이제 지문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뻔히 이런 내용 나오겠군.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데 어제도 내가 일부러 나를 실험해 봤어. 뭐냐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인가가 꼭 나오거든요. 파트 3, 4에서. 근데 그걸 내가 듣지도 않고 미리 찍어봐. 이거 이런 문제는 다 대체로 이게 답이겠지. 근데 내가 미리 찍어놓은 게 확인해서 들어봐도 다 답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각이 생겨요. 그래갖고 그런 정도까지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구분은 잘해야 돼. 이 질문에 이 남자는 뭘 제공하겠다 그러냐. 그럼 남자 잘 들어야지 목소리. 여자에게 여자는 뭘 걱정하냐. 그럼 여자 목소리 잘 들어야지. 이제 그런 것도 기본이 되는 거야. 사람 이름 잘 읽어두고 듣고. 그래픽은 겁먹지 마. 그래픽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3, 4의 그래픽은 5개 그래픽이 나와요. 62에서 73가지, 또 95에서 102개.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들어가요. 이게 막 화내는 감정, 좀 따지는 감정, 짜증내는 감정이 조금 들어가 느낌상. 그래서 잘 들어보면 저게 화내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느낌이 온다. 그런 흐름을 잡아서 풀고 절대 안 들린다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1, 2 잘 맞추라 그랬지만 3, 4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1, 2를 다 맞추면 자신감이 생겨서 3, 4도 좀 안 들려도 더 맞출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는 리스닝에서 문제수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32번에서 70번까지니까 39문제가 나요. 39문제.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39문제. 근데 특히 60에서 70은 그래픽이 들어가고. 근데 정작 어려운 문제는 아까 그 인용문구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이제 풀어나가면 되고. 제가 이걸 종종 이 예문을 예로 드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Well, that is a good question. 그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모른다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he cannot provide the answer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요 인용 문구는 대화 중에 무슨 뜻이냐. 정답은 모른다. 그래서 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실용회화도 좀 알아두면 좋다.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 중에 꼭 봐야 될 게 단어책 줬죠. 단어책 PDF. 그리고 강의 14개 링크와 유튜브 링크와 함께 책을 하나 줬지. 그걸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3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문법을 듬성듬성 한다고 정리해달라 그래서 그걸 2시간에 정리해줬어. 그 책을.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한번 정리로 영문법이 정리가 된 거야. 이제 급한 대로 기본기가 좀 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기초반 한 달 강의를 녹화한 건데 그거 아깝잖아. 그걸 여기서 떠들면 너무 시간이 귀하잖아. 이게 혼자 들을 수 있는 강의니까 보세요. 정답을 준다는 이건 되게 중요해. 이제 카메라를 준비해. 휴대폰. 정답을 준다는 신호를 보내는 단어들 총정리. 파트 3, 4에서 이런 단어가 들리면 그 앞뒤로 답을 줘요. 그렇죠. But, however, 이따 unfortunately 많이 나와. Actually, though, also, so 그럼으로써 이거 되는 문장 끝에 나오지만 찍어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게 3장 찍어야 돼.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런 거. 그리고 특별히 이런 단어 들리는데 또 여기까지. 아까 o well 2에서는 이런 문장 들리면 답이지만 요 뒤에 또 답의 단서가 나와요. 됐어요? 그럼 또 넘어갈게.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자, 이게 now please today 뒤에 답 주고 I wonder, I'm wondering, I'm calling 이따 나와요. 그 뒤에 답을 주고요. By the way, 근데 말이야, 이것은 아까도 있었지만 이런 거 뒤에는 답의 단서가 나온다. 그걸 기억하세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버티에 답을 주는 예시, 웰디에 답 주는 예시. 시간 부사는 거의 그대로 나와. 이따가도 나오는데 뭐 질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다 그랬냐? 그럼 대화 중에 투마로 찾으면 돼. 거기서 답이 나온다. 여기 투마로 이게 아래 건 질문 본문에 이제 일부 잘라서 투마로 들리는 데서 사람 이름 그 사람이 뭐 어떠냐 그럼 그 사람 들리는 데서 답이 나오지. 예, 그런 부류를 이제 그리고 will do next 부류 문제는 앞으로 이제 뭐 할 거냐 이 질문은 대화 끝 부분에 답을 준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해. Why don't you 그러면은 suggest 문제에 답이 된다. 뭘 제안했냐? 그럼 why don't you 뭐 하는 것 때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게 답을 주면 되죠. 일단 please가 들어간 문장은 마지막 문제에 답을 또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 파트 4에서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 단서는 처음에 답이 있다. 김득신 얘기 가끔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 김득신 몰라? 요 사람이 김득신이에요. 어릴 때 열병을 알아서 전응아가 됐어. IQ 80은 너무했나? 하여튼 원숭이보다 조금 더 좋은 IQ가 됐는데 그래서 얘는 돌아가면 까먹었어요. 모든 걸. 근데 그래서 하루에 모든 책을 10만 번 이상씩 읽었어. 한 책을 기억을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50세 넘어서 이제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80까지 살아서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이 삼기저수지 이 사람을 기리는 동상 많은 데서 재미로 한번 이렇게 찍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과라 머리에 단어가 안 외워져 이런 생각하면 김득신을 꼭 쳐봐 네이버에. 그러면 야, 이 사람은 거의 뭐 돌대가리의 전형인데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구나. 이분이 그 조선시대 사람인데 1600년대 태어나서 80까지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웃겨. 아니 슬퍼. 늙어서 병나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암살당했어요. 암살.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우울증에 빠질 때는 이 IQ 80에 김득신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봐요. 모든 책을 10,000번 이상 읽은 사람. 하도 머리가 나빠서. 근데 장원 과거급제로 50세 했나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막 10대에 다 이제 머리 똑똑한 애들은 장원급제하고 그랬는데 막 4, 50세까지 고생한 거야. 그다음에 그래도 50세 급제하고 30년 더 살았잖아. 그리고 시인으로서 꽤 유명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마무리 짓고 우와 이거는 이제 닫아야지.